후회하고 있어요. 내 종목 하락하던 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응급실 MC 박지연입니다. 지금 다들 퇴근 시간이실 텐데요. 오늘 하락한 내 종목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시나요? 아니면 급등한 내 종목 매도해야 할지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종목응급실이 솔루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종목응급실은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넘어서 직접 참여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를 켜서 인식하시면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상세하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바로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는 이은복 전문가님입니다. 이은복 전문가님은요, 직장인분들이 하기 좋은 매매법이 일정 매매인데요. 일정에 있는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해당 테마와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종목 응급실 응급닥터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일정 매매의 달인 이은복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증시가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해줬어가지고 조금 기분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일에 낙폭이 과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리신 종목들, 치료 받으실 종목들 있으시면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신명나게 종목 상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미국 증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전일 다우존스랑 그다음에 나스닥, S&P 500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은 말아 올렸습니다. 네. 처음에 장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었어요.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큰 낙폭이 있었지만 다행히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크게 떨어졌던 이유로 첫 번째로 뽑자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블랙엘 출시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차세대 칩이죠. AI 칩. 그 블랙엘이 연기가 되면서 장 초반에 10%가 넘게 급락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과의 전쟁 이슈로 인해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불어서 이런 세 가지 악재 때문에 미국 증시도 초반에 큰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다시 반등을 해줬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낙폭 과대 인식에 낙폭이 일부 회복되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애플이랑 엔비디아가 장 시작하자마자 10%가 넘게 떨어졌었지만 결국에는 장 막판에 말아 올려가지고 4%에서 한 6% 정도 상승을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이 보여졌었고요. 그러한 막판에 반등해줬던 영향이 국내 증시에 아무래도 영향을 크게 끼쳤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반응이 약간 과민하다는 반응에서 약간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국내 증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 보시면은 그래도 어제 사이드카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사이드카가 걸렸고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었는데요. 일단은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 굉장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원래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지지 라인이 완전히 뚫리면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일단 코스피 차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는 이제 바닥 구간 지지 라인을 뚫게 되면서 큰 폭으로 낙폭이 과대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어제 무려 10%가 8.7%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오늘 그래도 반등에 성공은 해줬습니다. 반동은 성공을 해줬지만 어제 낙폭이 과대했던 것에 비해서 크게 올라주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과하게 빠진 우량한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등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장 시작하자마자 좀 급등을 해줬었습니다. 급등을 해주다가 결국에는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약간 조금씩 줄어들면서 또다시 관망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제 떨어졌던 것에 비해서 회복은 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이 좀 출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차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래도 오늘 코스피보다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오늘 2차 전지들도 오랜만에 반등을 해줬고요. 어제 떨어졌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그래도 크게 반등에 성공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6% 정도 올라와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차트 자체도 지금 바닥 저점 라인이 아직은 좀 더 남겨져 있다. 지금 원래는 기존에 800포인트 선을 강력하게 지지를 해줬지만 그 800포인트가 뚫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600포인트까지 앞을 봤습니다. 앞자리가 600포인트까지. 다행히 반등에 성공을 해줬지만 그래서 일단은 지금 8월달, 9월달에 좀 주목해야 할 이슈가 뭐냐면은 9월달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스닥이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게끔 기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전날 8% 급락했던 코스피가 오늘 3% 넘게 급등을 했고 또 코스닥도 6%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는 어제 폭락했던 삼성전자가 1.54% 상승,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4.87%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또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알테오젠 등 대부분 상승을 보여주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시청자 커뮤니티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룰루레몬님이 어제 오늘 주식시장 변동성이 심한데 이럴 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어제 8% 코스피 지수 급락에서 오늘은 또 3% 지수 급등인데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크게 하락은 했지만 반등은 사실 하락폭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동성 자체는 정말 높은 게 맞는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일단은 가장 큰 변동성이 심한 장에는 가장 장점은 이제 현금 보유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근데 이 현금 보유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 분들이 지금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현금 보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왜냐하면 현금 보유를 못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물리신 종목들, 아픈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단기로 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물리다 보니까 1년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가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현금 보유를 못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금 보유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저희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드릴지, 현금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오늘 장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승리하셨던 분들은 과연 당연히 어제 종가 베팅을 하셨던 분들이 오늘의 승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뒤에 가서 수익 리뷰를 하나 해드릴 종목이 있는데요. 저는 어제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종가 베팅이 2종목 정도가 나갔었는데 2종목 다 수익이 났는데 한 종목은 일단은 반을 덜어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듣고 싶으시면은 제가 이따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고요.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무료로 이런 공략 종목들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종가 베팅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이런 종가 베팅 어떻게 하는지는 여기 하단에 있는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거 읽어볼게요. 네, 페라리 님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시끄러운데 전쟁 관련주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없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지도자 하니엘을 이란에서 암살을 하면서 이란이 보복 공격을 선언한 상태고 또 이제 곧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유가부터 이제 방산주까지 관련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문가님,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전쟁 관련주들 굉장히 급등을 해줬어요. 아니면은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전쟁 관련 종목들이 관심이 많으신 부분인데요. 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 관련 종목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커서 일반 시청자분들은 잘못 진입하시면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에서 20%까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보여드릴 게 일단 빅텍이라는 종목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전쟁 관련 종목이면은 꼭 뜨는 종목인데요. 이 빅텍 같은 경우가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월 달에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이런 전쟁 이슈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주가가 급등했었죠. 하지만 떨어질 때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전쟁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망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기간 안에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식시장은 항상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주식이 굉장히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걸 다 예상하셨던 분들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다들 예상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들이 갑작스럽게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 시장의 지표 발표와 그다음 미국 증시의 영향 그리고 갑자기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또 화해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지금은 지금 자체로서는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전쟁 관련 종목들 빅텍뿐만이 아니라 뭐 스페코도 있죠. 스페코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어요. 스페코는 오늘 심지어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잘 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갔다가 20%, 30% 이렇게 추가 하락을 맞으면은 그때 가서 이걸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도 크고 리스크가 큰 이런 좀 완전한 테마주입니다. 전쟁 관련주들이. 그리고 또 흥구석유랑 또 한국석유도 있죠. 이런 종목들도 지금 전쟁 나면은 기름 때문에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들 들어가셨지만 제가 종목 상담하면서 전쟁 관련주 흥구석유랑 한국석유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선 들어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조금 관망세를 유입을 하면서 전쟁은 단기간 안에 끝나진 않지만 충분한 조정이 오고 나서 타점이 올 때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전쟁 관련 테마 들어가시기 좀 힘드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그런 분들은 제가 언제 타점을 드리고 충분한 수익률을 안겨다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쟁 관련주도 변동성이 현재는 심하기 때문에 잘 관망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이런 관망은 여기 커뮤니티방에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시장과 관련해서 알려주시니까요. 여기 하단에 커뮤니티방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응급실 지금 계속해서 종목 상담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에코프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매수가가 17만 8천 원, 비중이 70%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래도 코스피가 다시 반등을 보여주며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또 오늘 에코프로 12%나 상승을 보여줬죠. 현재 등락이 심한 시장에서 앞으로 2차 전지 전망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 상담이 들어왔네요. 매수가가 12,000원, 비중이 40%라고 합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넘겼다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죠. 2014년 4분기 이후 약 1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또 하반기에도 LNG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수주 확대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장중에 등락이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6%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에 이 두 종목 우리 전문가님과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우리 방송 이제 한 35분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너 지난 처방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먼저 우리 전문가님 전화 상담 때 했던 종목인데요. 먼저 넥슨 게임즈, 네, 퍼스트 디센던트 열풍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하지만 게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새로운 게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 다운 처방을 내려주셨는데요. 실제로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가스공사 영일반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하지만 이 영일반 이슈가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끝났다라고 해주셔서 다운 처방 내려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실제로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LG 이노텍, 이 종목 아이폰 출시가 됐을 때 같이 영향을 받는 종목인데 당장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다운이라고 내려주셨는데요. 실제로 11%나 떨어졌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에이징랜드, 이 에이징랜드 AI 칩 관련주죠.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반등할 재료가 아직은 부족하다 해서 다운 처방 내려주셨는데요. 실제로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렇게 전화 상담 적중률이 너무 좋은데 네,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상담을 잘한다고 느껴지는 게 요번에 상담했던 시청자분들 제 내용 보시잖아요. 너무 큰 폭으로 떨어졌고 심지어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방송을 했었는데 무려 30%나 넘게 떨어진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는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전화 많이 부탁드리고 저희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천천히 다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뷰를 한번 해드리자면은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7% 정도가 떨어졌어요. 넥슨 게임즈가 7% 떨어졌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퍼스트 디센던트가 이제 스팀 게임에서 지금 1위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지만 이 스팀 게임 순위는 굉장히 또 주식 시장이 똑같은 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우리나라 뭐 게임이나 뭐 롤이나 뭐 배틀그라운드나 이런 좀 큰 게임들이 아닌 이 스팀 게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시되는 게임들도 계속 하루에 아마 수십 개씩 출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매출에도 아무래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나. 장기간으로 조금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게임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고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위는 끝났습니다. 1위 끝나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그 1위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다가 당연히 저는 1위가 지금 아니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7%나 넘게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어제 하락시장이 좀 반영됐다고 하긴 했지만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고점이었고요. 심지어 오늘 반등했죠. 오늘 모든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해줬지만 아무래도 넥슨 게이지는 너무 고점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심지어 많이 오르지 못했고 결국엔 7%나 넘게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한국가스공사가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전화하시는 분 매일 전화를 해주세요. 자주 통화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는 지금 지지라인에서 충분히 상승을 해줬다. 이렇게 지지라인에서 충분히 상승을 해줬을 때는 영일만 이슈, 이건 영일만 이슈로만 거의 크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뉴스에서 지금 영일만 뉴스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잖아요. 요즘 또 다른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가 갭상승을 했던 이유는 영일만 이슈 때문에 뜬 거지 아무래도 당분간은 영일만 이슈 뉴스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다운을 외쳤자마자 1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번엔 제 말 듣고 잘 파셨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애플 아이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애플이 지금 워런 버핏이 애플을 거의 절반이나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은 투자의 귀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금 보유량이 거의 370조라고 하고요. 이 370조가 거의 역대급 현금 보유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렌 버핏도 이렇게 지금 미국 증시의 좀 경기 침체의 불안과 이런 시장을 잘 파악을 했었기 때문에
최대한 현금 보유를 많이 하는 쪽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잡았고 애플을 대량 매도했습니다. 그렇게 대량 매도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애플의 주가도 관리가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아무래도 큰 손이 나가다 보니까 주가의 손실이 좀 아무래도 하락세가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의 전망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이것도 두 자릿수죠. 저번 주 목요일에 비해서 마이너스 11.8%나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이징랜드. 이거는 정말 팔았었으면 좋겠는데 이 에이징랜드는 마이너스 30.6%나 넘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특징이 굉장히 하락 추세여가지고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게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 이제 지지 라인이 어디인지 확인이 안 됐어요. 이 바닥 라인을 확인을 해서 그 바닥 라인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는 게 지지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규 종목이다 보니까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 아직 체크가 안 됐어요. 과거의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정해야 되는데 과거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 바닥 지하실까지 크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제가 경고를 드렸고 역시나 제가 말한 지점에 비해서 마이너스 30%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종목 상담도 상세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 전화 상담 리뷰해 주셨고요. 이제 저희 방송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으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전화를 주셔서요.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방송에서 제시를 해주셨던 만병통치약과 또 커뮤니티 방에서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방송 만병통치약 종목이었죠. SY스틸텍 이 종목 7월 29일 날 2길로 14% 수익 내주셨고요. LS일렉트릭 이 종목도 40.26% 수익 내셨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7월 19일 날 21.31% 수익 실현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K엔솔 반도체 클린룸 관련주죠. 이 종목도 6.12% 수익 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하단에 있는 이 커뮤니티 방에서도 계속해서 공략을 해주시는데요. 그때 나오셨던 SK하이닉스 네, 8월 5일 날 2길로 8.63% 수익 실현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스코 이 종목도 이 종목은 당일로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14%나 무려 내주셨는데 전문가님 네. 너무나 수익률이 좋습니다. 네. 리뷰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방송 끝에 만병통치약 종목도 있어요. 이 만병통치약 제가 수익률 아까 보여드렸죠. 못 믿으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방송 끝에 만병통치약 종목을 안내해 드리는데 그 종목의 수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만병통치약 종목뿐만이 아니라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신 분들한테는 저희 커뮤니티 방에서 또 다른 시장 상황이 매일매일 변동성이 크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종목들도 공략이 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제죠. 어제 종가 베팅을 들어갔어요. 이 SK하이닉스 어제 큰 폭으로 떨어요. 어제 거의 10%가 넘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시기에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 매수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바로 다 털어내시느라 실적이 굉장히 손실이 크셨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이제 전문가는 저희 커뮤니티 방의 입장의 분들을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 공략 종목이 나가는데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어제 들어가시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알았죠. 이 타점을 잘 잡고 역시나 하루 만에 제가 뭐 어제 종가 베팅을 해서 오늘 시가에서 거의 좀 고가를 찍었을 때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못 믿으시는 분들은 제가 커뮤니티 방에서 수익 인증한 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6%에서 거의 7% 그리고 7.3%에서 거의 8%까지 다양하게 수익을 제가 공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수익을 폭락장에서도 수익을 안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단기간 안에 빠르게 수익을 안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돈이 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무료로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언제 공략해서 언제 매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 진단 처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급 종목을 많이 치료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에 참여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아픈 종목도 다시 건강한 종목으로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커뮤니티 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커뮤니티 방에서 계속해서 공략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여기 하단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 이용 방법으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종목 응급실은 전화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종목 응급실의 메인 코너죠.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마지막에 우리 전문가님이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종목명은 에코프로고요. 네, 에코프로요. 네, 매수가. 상단은 17만 8천 원이고 네. 비중은 70% 됩니다. 비중은 70%요. 네, 이 네네. 그럼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아는 분이 좀 에코프로를 사라고 해서 오른다고 조금 넣었는데 이게 조금 오를 줄 알고 내버렸다가 지금 약간 거의 반토막 수준이어서 네. 네, 이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어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코스피가 다시 반등을 보여주며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은 그래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또 오늘 에코프로 12%나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비중이 70%면 조금 많은데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시청자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일단은 아는 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매수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인 말 듣고 막 사시면은 이렇게 반토막 나는 거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뭐 1년도 안 걸리는 상황이 이렇게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주변 사람들 이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와, 이 종목 오르니까 꼭 사라. 이 종목 떨어지니까 빨리 팔아라.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절대 배제하시고 시청자분께서 일단은 확고한 신념 그리고 연구, 공부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전문가나 아니면 리포트 이런 글들을 많이 읽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지 투자는 오로지 자기 투자 판단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 말만 듣다가 이렇게 물리시면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주변 사람 말은 듣지 마시고요. 일단은 전문가의 말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7만 8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에코프로라는 기업 자체가 2차 전지 테마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2차 전지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종목 상담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크신 분들이 이렇게 2차 전지 쪽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전망에 대해서 짧게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하반기 증시 전망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큰 이유로 보자고 하면은 지금 전기차의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얼마 전이죠. 또 얼마 전에 국내 청라 신도시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터져가지고
지금 주차장이 완전 풍비박산이 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전기차의 좀 리스크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우리나라에서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전기차라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같은 상황을 이제 2차 전지 캐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캐즘 현상을 잘 버티고 가면은 당연히 추세가 전환되면서 끝까지 우상향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미국 대선도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그 해리스 부통령과의 대선 구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지금 비집고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제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해리스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해리스가 되면은 그래도 2차 전지가 다행히도 조금 반등에 성공해 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될 시 전기차의 그 강력한 규제를 풀고 아무래도 내연기관 차를 다시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대선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하반기 증시 전망 해리스가 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 쪽이 될 수 있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하반기까지 아무래도 지금 당선이 되더라도 1월달이나 2월달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하반기 증시 전망은 좀 어둡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가 왜 이렇게 또 많이 올랐었냐면은 작년이죠. 작년에 시장을 주도했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자 테마였죠. 2차 전지. 그 2차 전지 중에서 에코프로가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달만 보시더라도 주가가 25,000원이었어요. 2만 원짜리. 그러다가 1년도 몇 개월, 수개월도 되지 않는 채 갑자기 주가가 거의 몇 배가 떴냐. 2만 원이었던 게 30만 원까지 찍었다. 거의 15배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던 이유는 2차 전지 활성화와 더불어서 전기차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급락도 되게 쉽다. 이거를 정확하게 표본이죠. 주가 이렇게 30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또다시 반토막이 지금 다시 10만 원까지 지금 10만 원이 깨지고 9만 원까지 내려앉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계속 올라갈 수만 없고 충분히 급반등이 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고점에 또 물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평단가까지의 복구는 굉장히 아직 좀 힘들 수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저는 증시점 그 2차 전지 관련 테마는 어렵고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다운을 일단 외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직 바닥 구간이 지금 뭐 형성이 되고 있긴 하지만 혹시 몰라요. 지금 어제만 보시더라도 최저가를 또 찍었어요. 8만 원까지 내려갔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의 전망은 좀 더 저는 바닥 구간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2차 전지 현재 캐즘 현상으로 더 관망해봐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의 응급 종목 명쾌하게 진단해 주셨고요. 우리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하단의 커뮤니티 방에서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여기로도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그 삼성중공업이거든요. 네, 삼성중공업.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2,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40%예요. 아, 그렇군요.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그 실적도 좋고 네. 전망도 좋다고 해가지고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종목을 샀는데 네. 이게 오늘 빼고 계속 폭락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종목을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삼성중공업 이 종목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넘겼다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또 하반기에도 선박 수주 확대를 늘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조선 테마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선테마 아직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주가 굉장히 터졌고 지금 선박 쪽 이쪽은 거의 슈퍼사이클이 돌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셨던 타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12,000원이라고 하셨거든요. 12,000원이라고 보시면 거의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 때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점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조정을 받은 거는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이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굉장히 조정을 크게 받지 않고 아무래도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수주권들도 굉장히 많이 나면서 뉴스들, 이 선박 쪽의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뉴스들이 나오면은 재료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주가에도 크게 반영이 되고요. 이런 강력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연중 신고가를 한 5일인가 6일 정도를 달성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12,800원에 12,280원 정도의 윗꼬리를 달고 결국에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선박 쪽은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지만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수주 기간도 굉장히 길고 수주 금액도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래서 이 아무래도 3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런 실적 기대감이. 그렇기 때문에 선박 쪽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좀 전망은 아직도 좀 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어제 크게 떨어졌던 거는 모든 종목들이 크게 떨어졌으니까 이 선박 쪽의 전망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그래도 조금 6% 정도면은 많이 올라와 준 거예요. 반등에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력 끼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선박 쪽이 앞으로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2분기 실적 확실히 잘 나왔잖아요. 3분기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선 테마 쪽 그리고 이 조선 종목 그중에서 삼성중공업도 앞으로 지금 추세가 전환이 잘 됐고 저는 상승을 충분히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이거는 업을 외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추세 전환해서 상승 여력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명쾌한 진단 내용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방송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방송이고요.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보내주셔도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 말고 지금 문자 상담이 하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종목이냐면요. HB 테크놀로지 이 종목 매수가 3,400원, 비중이 60%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네. HB 테크놀로지 이 종목 지금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일단 재무제표 보실게요. 먼저 그래서 이게 솔직히 저는 이 좀 종목 아는 종목인데 재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성장 가능성이 좀 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줄어들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심지어 적자예요. 적자. 이렇게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을 이렇게 크게 들어가시 매출액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고 영업이익은 심지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적자 기업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굉장히 안 좋다. 이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이 종목은 적자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재무제표가 확실히 받쳐주고 지금 7월 달이랑 8월 달은 실적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을 때 실적이 재무제표 맨날 안 좋고 영업이익도 적자 기업이니까 과연 이렇게 좋게 나올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차트 보시면은 그래도 주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 큰 폭으로 낙폭이 굉장히 과대한 부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 지지 라인이 그래도 형성은 잘 되어 있어요. 이쪽이거든요. 지금 이쪽 라인에서 지금 한 2,000원 초반 정도를 보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보이시죠? 여기 삼중 바닥이 형성돼서 2,000원 이때 부근 네. 이때 강력하게 반등을 해줬고 이 부근 그래서 이때 부근 그래서 강력한 2,100원 정도죠. 이게 지금 2,100원인데 2,100원의 강력한 지지 라인에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오늘도 다른 종목들 다 올랐을 때 얘는 1% 2%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어제 크게 떨어졌던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바닥 지지 라인에서 그래도 다행히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HB 테크놀로지는 실적 기대감도 전혀 없을 뿐더러 이 바닥 지지 라인까지 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다운을 외치고 충분히 더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100원 지지 라인만 잘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언제 탈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오늘 고민 상담 종목 상담 해주시는 분들도 커뮤니티 방에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세밀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HB 테크놀로지 이 종목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디스플레이 관련주 매출액이 적자라서 하방이 더 열려 있으니까 매도를 권장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세요? 아, 예. 종목명은 하이브예요. 하이브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0만 3천 원에 비중 30% 지금 들어가 있네요. 아, 네. 그러면 이 종목에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니, 어제 그 폭락장일 때 뭐 다 떨어진 거는 좀뭐 이해를 하겠는데 오늘같이 이게 좀 상승장인 것 같은데 얘는 왜 안 올라갔는지 좀 궁금해갖고 아, 그렇군요. 연락드려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이 종목 엔터 관련주죠. 7월 1일 날 고점을 보여주고 계속 떨어졌는데요. 오늘 그래도 약간의 상승은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네. 하이브 이 종목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청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제 엔터테인먼트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이브가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이유, 이거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급등했었던 거는 바로 방탄소년단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하지만 거품이 빠지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 르세라핌, 뭐 뉴진스 같은 이런 좀 굉장히 국내를 그 음악계를 이끌 만한 아이돌들이 계속해서 내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 자체 보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이렇게 안 좋던 이유는 시청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미니진 이슈 때문이죠. 미니진이 이제 뭐 뉴진스랑 이런 얽히고 설키고 이런 좀 소송 걸리고 지금 큰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은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심지어 여기 주력이었던 이제 방탄소년단은 심지어 군대까지 입대를 했고 그래서 지금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방탄소년단이 물론 데뷔를 하면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세상의 주목을 받으면서 하이브의 주가 급등을 하겠지만 방탄소년단이 지금 군대에 입대를 했고 그리고 르세라핌이 요즘 TV에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르세라핌 같은 경우는 미니진이 지금 언론 플레이는 아니지만 저는 미니진과 이제 하이브와 좀 갈등 속에서 르세라핌이 확실하게 좀 안 좋은 인식이 박혀면서 아무래도 지금 TV나 이런 활동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뉴진스도 지금 독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악재들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신규 종목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주가 바닥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는 종목들은 바닥의 지지 라인이 어디까지인지 체크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이거 굉장히 저점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아닙니다. 저는 저점이 좀 더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게 10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지지 라인 원래 지금 제가 생각했던 지지 라인이 뚫렸어요. 네. 지지라인이 뚫렸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하방이 좀 더 열려 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아서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이브 이 종목 미니진 이슈 등 여러 가지 호재가 없어서 하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명쾌한 진단 내용 감사하고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상담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카메라를 켜서 여기 QR코드를 인식하시면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간 관계상 상담을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픈 계좌에 오늘 만병통치약을 쏙 투여하면 다시 건강한 계좌로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은 TV 방송에서 제시해 주시는 히든 종목들이 너무나도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시고요. 하단의 커뮤니티 방을 통해서 가격, 전략, 타이밍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네. 만병통치약 어떤 건가요?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만병통치약 종목의 특성상 제가 종목명은 방송에서 언급을 안 드리고 있어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일단 종목을 상담을 잘 해드렸고 종목도 안내를 드릴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오늘 히든 종목인 만병통치약 종목 나갈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7월 달이랑 8월 달은 실적 발표 데이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테마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화장품 테마입니다. 이 화장품 테마가 주식을 조금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가 있는데요. 5월 달에는 화장품 K뷰티가 굉장히 강세를 이루었고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테마였습니다. 이렇게 주도 테마가 형성이 됐던 이유가 화장품이 우리나라 화장품이 좋아서보다는 아무래도 수출이 굉장히 호재가 떴습니다. 수출 데이터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수출도 많이 됐고 그리고 국내에서의 화장품 판매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봤을 때 아무래도 수출도 잘 되고 판매도 잘 되니까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그 테마 안에서 이 화장품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이 오를지 그런 종목들 제가 가져왔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선 제품의 국내외 수요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선 제품이 뭐냐면 말 그대로 얘가 선크림, 선케어 제품들을 표시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날씨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프랑스 파리 올림픽도 굉장히 덥다고 하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더위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같은 경우는 120명인가 140명이 열사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고 있고 이번 주말에 우리나라에서도 2명에서 한 4명 정도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외선도 굉장히 강하고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이렇게 더울 때 아무래도 선크림을 바를 수밖에 없고 날씨에 굉장히 민감한 이 선크림 제품, 선 제품의 국내 수요가 굉장히 확대가 됐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도 영향이 가겠죠. 그리고 국내 말씀드린 대로 국내 고객사의 해외 수출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5월 달까지만 끝난 게 아니라 6월 달도 가고 7월 달도 가고 8월 달도 잘 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주가 굉장히 잘 뜨고 있어요. 심지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방한을 해가지고 코엑스에서 이제 화장품 K뷰티 컨퍼런스를 열었었습니다. 이 기업 오늘 제가 만병통치약 종목과 같이 협업을 했었습니다. 수주 호조까지 있고 생산 능력도 확보를 했고 영업력까지 확대를 했다. 이렇게 뒤에 가서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북미까지 진출을 했어요. 북미 범위 내에서 또 신규 임원까지 선임을 해서 글로벌 확대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 지금 안주해 있지 않고 미국 시장까지 진출했다. 그래서 수주 계약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매출액이랑 그다음에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같은 거 보시더라도 지금 잠정 실적 발표긴 하지만 21년도부터 23년도, 24년도, 25년도까지 전망까지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지금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앞으로의 전망 실적, 매출의 기대감,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실적 발표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2분기 실적 발표도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뉴스 기사가 또 나왔죠. 북미 공략을 강화한다. 지금 화장품 시장 원래 기존에 보시면은 중국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이루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시장의 화장품 매출이 줄어들면서 미국 시장으로 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미 시장을 굉장히 크게 공략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북미 쪽의 매출이 중국 쪽의 매출은 줄어들지만 미국 시장의 진출을 통해서 북미 쪽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회장이 뭐 글로벌 뷰티 시장자의 새 판을 짠다 해서 이 센시어트라는 글로벌 회사랑 계약을 이제 MOU 체결까지 맺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 이런 재료들 이런 뉴스도 호재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은 주가에 반영이 된다. 제가 방송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얼마 전에 이제 이때죠. 5월달에서 6월달에 신고점 거의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크게 출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항상 오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K뷰티에서 강세를 이뤘던 이 종목 지금 굉장히 또 떨어졌어요. 2분기 실적이 기대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린저 이 파란색 선 보이시나요? 이 파란색 선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지지 라인을 강력하게 뚫었다가 어제 그래도 말아 올렸어요. 이 지지 라인에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게 조금 유의미한 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라인을 뚫고 나서 계속해서 이 224일선, 이 검은색 선에서 지지를 해준 게 아니라
이 볼린저밴드 하한선에서 다시 말아 올렸어요. 밑꼬리를 달고 반등을 성공해줬다. 그래서 지금 상단 박스권도 잘 만들어줬고 상단 지지라인에서 충분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연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타점만 잘 잡으시면은 제가 아까 수익률표 보여드렸죠. 단기간 안에 큰 수익, 두 자릿수 수익률을 안겨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화장품 관련주고요. 이 관련주는 요즘 또 K뷰티가 붐이잖아요. 그래서 2분기 최대 실적도 좋고요. 또 그리고 수주 호재 등 영업이익까지 좋은 종목이라서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하다라고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 타이밍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에 커뮤니티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